자, 이제 시간이 돼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김정유 교수님을 초빙해서 Proposing New Equilibrium Concepts in Dynamic Games with Noisy Signals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게임 이론은 그동안 경제학뿐만 아니라 재무, 마케팅 또 전략 쪽에서 최근에는 뭐 컴퓨터 쪽에서도 이제 뭐 겐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화학습 쪽에서 이제 게임 이론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균형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제 스테켈버그 게임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스테켈버그 게임은 뭐 이제 퍼스트 무버와 관련된 서 우리한테 널리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전략 쪽에는 이제 프리엠션 게임이라든가 또 파이낸스에서 이제 리얼 옵션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널리 그 적용되는 그 게임 프레임워크입니다. 김정우 교수님은 뭐 이 그동안 그 한 100편 정도의 논문을 국제 유수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셨는데,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퍼블리시를 하셨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오거니제이션, 로어 앤 이코노믹스, 게임 이론, 뭐 소셜 네트워크 시어리까지,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연구의 열정이 굉장히 강하시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여기 경영대인 만큼 좀 알기 쉽게 좀 좋은 그 게임 컨셉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아마 5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김 교수님 뭐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도 네, 괜찮겠죠?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 교수님 아주 그 과찬의 말씀도 역시 또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잠깐만요. 예, 지금, 안 띄워놨나요? 제가 띄워야 되는 건가요? 아직 안 떴네요. 제가 띄워야 돼. 저는 띄워놓으시는 줄 알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건가? 예, 떴습니다. 예. 이 논문은 지금 원 교수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non-cooperative 게임 시어리의 기본 이퀄리브리엄 컨셉인 내시균형의 리파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 이제 내시균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시균형이 또 완벽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다들 어그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다이내믹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즈너 딜레마처럼 스태틱 게임에서는 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이내믹 게임,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무브하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따르는 그런 시큐에이셔널 게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서브게임 퍼펙트 기능, 젤텐의 서브게임 퍼펙트 기능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스트럭처를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컴플리트 인포메이션 게임인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다. 주로 이제 페이오프를 모르는 거죠, 되게.
상대방의 페이오프, 내 페이오프는 아는데 상대방이 도대체 이 게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 이익을 게인을 얻을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 게임에는 이제 바로 디렉틀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이제 익스텐드한 것이 이제 하사니의 베이지안 내시 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내시 이퀄리브리엄의 익스텐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이제 더 이제 컴바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베이지한 다이내믹 게임, 그러니까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 게임이면서 시퀀셜 무브 게임에서 는 당연히 이제 시퀀셜 게임이니까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서브 게임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의 그 기본 아이디어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모든 서브 게임에서 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시퀀셜 레셔널리티라고 합니다. 그 개념과 그 다음에 베이지안 내시 균형의 그 베이지안이라는 컨셉 이 두 개를 이제 그 컴바인해서 이제 그 퍼펙트 베이지안 이퀄리브리엄,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 이거는 뭐 저기 뭐 용어가 좀 많은데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유명한 사실은 이제 그 시퀀셜 이퀄리브리엄 크랩스 윌슨의 시퀀셜 이퀄리브리엄은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과 거의 같은 것이다. 이제 지네리컬리 세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같은 물론 이제 조금 리파인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이퀄리브리엄 컨셉들도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퀄리브리엄 컨셉을 또 리파인 계속 이제 시켜나가는 그런 그 연구들이 80년대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죠.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이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윌슨 같은 사람. 윌슨은 아직도 이 스톱 뭐 하여튼 뭐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윌슨의 정신을 좀 계승하여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지금 이 논문에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그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일 바그웰 그 95년 논문인데요. 요 이그젬플 한번 보죠. 우선 이것은 이제 사이멀테니스 게임으로 보면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뭐냐? 보면 이제 C를 이제 쿠르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를 이제 스타켈버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타켈버그 스트레이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CC 둘 다 쿠르노로 가는 거, 이 동시성 게임에서는 둘 다 쿠르노로 가는 거, 요것이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당연히 이퀄리브리엄이죠. 어느 누구도 이제 디비에이트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1이 먼저 무브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1의 무브를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브하는 그런 게임, 시퀀셜 게임으로 보면 그러면 이퀄리브리엄이 뭐가 되느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의 선택에 대한 베스트 리스폰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플레이어 1은 이제 플레이어 2의 선택에 대한 베스트 리스폰스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플레이어 2는 못 보니까. 플레이어 2는 1을 볼 수 있지만 1은 2를 못 보니까. 그래서 1이 S를 택하는 걸 완벽하게 관찰하면 플레이어 2는 뭘 하느냐면 S를 하면은 2를 얻고 C를 하면 1을 얻으니까 S로 리스폰드를 하겠죠. S로 리스폰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쿠르노를 하면 그럼 플레이어 2는 S를 하면 3을 얻고 C를 하면 4를 얻으니까 쿠르노를 리스폰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가 나오게 되죠. 그걸 안다면 플레이어 1은 애초에 뭘 택할 것이냐. 요 5와 4를 비교했을 때 5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타켈버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스타켈버그로 리스폰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타켈버그 아웃컴 이퀄리브리엄 5, 2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멀테니어스와 시퀀셜 게임의 이제 균형이 이제 다르다. 결국 이제 바로 요 이그젬플이 이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플레이어 1이 먼저 무브를 하게 되면 4 대신에 이제 5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바고엘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익스트림한 경우만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상대방이 뭘 택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완벽하게 아는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만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택했지만 그거를 imperfectly observe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observational error, 그 관측 에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S를 택했지만 좀 잘못 봐서 C를 택했다고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이고 C를 택했는데 S를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본 게 이제 바구엘의 이제 95년 논문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그건 이제 사이멀테니스 아니 저기 시퀀셜 게임이니까 이러한 이제 그 트리를 그려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퀄리브리엄이 과연 무엇이 될지를. 그래서 만약에 what if 만약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의 선택을 관찰을 하는데 근데 only imperfectly 불완전하게 관찰을 한다. 약간 노이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플레이어 1이 S를 택하면 그러면 S가 나오는 게 아니라 S가 나올 수도 있고 C도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아주 작은 확률로. 아주 작은 확률로 C가 나오고 아주 높은 확률로 0.99999의 확률로 S가 나오고 C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를 택했을 때도 거의 C가 나오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 S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그럼 플레이어 2가 이제 무엇을 S를 택하는 게 좋으냐, C를 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죠. 하나는 내가 어떠한 시그널을 받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 상대방이 뭘 택했는지에 대한 빌리프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S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짜 상대방이 S를 택해서 내가 S를 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C를 택했는데 잘못 봐서 내가 잘못해서 S를 볼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나는 구별을 못하죠. 내가 X에 있는지 Z에 있는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이럴 때 빌리프를 이제 내가 어떻게 믿어야 이게 리즈너블한 빌리프이냐 하는 건데 뭐 이때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뭐 이거는 에라는 아주 작으니까 S를 봤을 때 상대방이 S를 택했다고 믿는 게 당연하겠지. 여기다가 1이라 거의 뭐 1 또는 뭐 0.999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거의 뭐 1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S를 택했을 때는 2를 얻고 C를 택했을 때는 1을 얻기 때문에 S를 택하는 것이 베스트 리스폰스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C를 택했다고 보세요. 아니, C를 택하는 게 아니라 C를 관찰했다고 보세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C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대가 진짜 C를 택해가지고 C를 봤을 수도 있고 상대가 S를 택했는데 내가 잘못 봐서 C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리즈닝을 한다면 이것도 아주 높은 확률, 실수할 확률은 아주 작으니까 C로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은 여기서 상대방이 C를 봤을 때 상대방이 C를 택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데 이때는 상대방이 S를 택했다고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카운터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이즈가 있는 이 게임에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을 구하려고 하는데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을 구하는 방법은 쭉 이제 백워드 인덕션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어요. 게임이 좀 복잡해지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뒤에서부터 계속 백워드 인덕션을 하질 않고 좀 더 손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뭐 간단해요. 아주 게임이 복잡하면 다 모든 이퀄리브리엄을 다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guess and verify를 하세요. guess and verify. 일단 뭐가 이퀄리브리엄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guess를 한 다음에 그게 베이지안 퍼펙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이퀄리브리엄인지 아닌지만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이 스타켈버그 아웃컴이 과연 이퀄리브리엄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니까. 우리의 그 인투이션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투이션은 노이즈가 아주 작더라도 그러니까 노이즈가 아주 작으면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라는 거, 그러니까 시퀀셜 게임에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노이즈가 아주 작으면 그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계속 그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아주 작은 경우에 스타켈버그 아웃컴이 과연 여전히 이퀄리브리엄이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스타켈버그 아웃컴이라는 게 뭐예요? 이퀄리브리엄에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S를 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도 이제 S를 택한다는 건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제 S를 택해요. 그러면 이 S라는 시그널을 봤을 때 E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S를 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S를 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S라는 시그널을 봤을 때 상대방이 S를 택했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죠. 상대방이 C를 택했을 때 상대방이 C를 택했는데 그런데 S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S가 나왔어요. 그럼 S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S를 보면은 여전히 아니 C를 봤을 때 C를 관찰했을 때 C라고 믿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C를 택했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상대는 여전히 S를 택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 왜냐하면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의 빌리프는 반드시 이퀄리브리엄 스트래티지와 컨시스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컨시스턴시 조건이라고 그래요.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의 이제 그 컨시스턴시 조건이 얘는 이퀄리브리엄에서 S를 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C를 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C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왜 C를 봤을까? 상대방이 S를 택했는데 내가 잘못 봐서 C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C를 택해서 내가 C를 관찰했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상대는 이퀄리브리엄에서 S를 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는 무조건 S를 택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C를 봐도 무조건 S를 택했을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이 게임에서 노이즈가 아주 작은데 C를 봤다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상대가 치팅해서 C를 택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이제 리즈너블한 상식적인 빌리프인데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은 그런 상식적인 빌리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왜? 베이지안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퀄리브리엄에서 뭘 택할지를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S를 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C를 보더라도 이거는 상대방이 S를 택했는데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믿는 것만이 리즈너블한 빌리프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 C를 봤을 때도 상대방은 S를 택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뭘 택하냐면 S를 택하죠. 그러니까 내가 S를 보든 C를 보든 S를 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어는 무조건 C로 디비에이트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노이즈가 아주 작더라도 노이즈가 0.00001이 있더라도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바구엘의 좀 서프라이징한 결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가 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결과가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하다고 생각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이지안 퍼펙티즘이라는 그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그런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이지안 퍼펙티즘의 정의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의를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베이지안 퍼펙티즘의 정의는 뭐냐? 아까도 두 가지죠. 시퀀셜 레셔널리티.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 셋에서 레셔널 해야 된다. 내쉬하고 다른 점은, 내쉬는 그냥 상대방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만 레셔널하면 되지만, 베이지안 퍼펙티즘이나 시퀀셜 이퀄리브리엄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인포메이션 셋에서 다 레셔널 해야 된다는 그 추가적인 조건, 바로 요것 때문에 이제 리파인이 되는 거죠. 시퀀셜 레셔널리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빌리프가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요건데요. 근데 이 빌리프가 어느 정도로 컨시스턴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시퀀셜 이퀄리브리엄은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고,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리파인먼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첫 번째 조건은 건드리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조건이고, 리파인을 하고 싶으면, 베이지안 퍼펙티즘에 리파인을 하고 싶으면 이 두 번째 조건을 건드려야 돼요. 이 빌리프의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퀄리브리엄 컨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위 컨시스턴시라는 이 조건이 뭐냐? 이건 뭐 아주 직관적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이 베이슬 로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빌리프를 업데이트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B라는 게 뭐냐? 만약에 B라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B라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를 내가 관찰했다는 조건 하에 A1 확률은 바로 이 베이슬 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 있을 확률, 믿음, 빌리프. 그러니까 B라는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졌다고 할 때 A의 빌리프, A라는 일이 발생했을 그 빌리프. 그것은 요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라. 아주 직관적인 그 리퀘어먼트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B라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제로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빌리프를 업데이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포뮬라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걸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이제 out of equilibrium path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퀄리브리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경우를 off the equilibrium path라고 그러는데, off the equilibrium path에서의 빌리프는 요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렇게나 어사인해라. 그게 바로 이제 weak consistency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파인먼트는 뭐 시퀀셜 이퀄리브리엄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나온 뭐 굉장히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시그널링 게임에서 많은 리파인먼트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요 조건, 이 오프 이퀄리브리엄 패스에서 BP는 아무런 리스트릭션을 줄 수가 없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BP가 너무 많아지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요 경우에 좀 리즈너블한 어떤 빌리프를 줌으로써 이퀄리브리엄 셋을 좀 줄일 수가 있느냐, 요거에 이제 계속 이제 몰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조건을 좀 강화시키는 걸로, 요 조건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제 리파인먼트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프로치를 좀 바꿔서, 나는 이게 문제라기보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왜 문제냐면,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 포뮬라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depend on 요 분모가 0이냐 아니냐, 요거에 의해서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작은 경우,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더라도, 베이지안 퍼펙티브리엄은 요 조건을 써서 빌리프를 핀 다운을 해야 돼요. 빌리프가 딱 유니크하게 정해져야 돼.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제로인 경우와 파저티브한 경우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파저티브라 하더라도 그 확률이 거의 제로인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거의 오프트 이퀴리brium 패스인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리즈너블하고 그렇게 되면 이 베이지안 퍼페티큘러라는 개념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약화됨으로써 아까 스타켈버그가 BP는 안 됐지만 그 새로운 조금 약화된 개념을 이용하면 이 스타켈버그 이퀄리brium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어프로치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이그젬플을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그젬플을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다 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프린시플 에이전트, 뭐 아마 여러분이 프린시플 에이전트 많이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에서 에이전트가 A라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의 인풋, 그다음에 Y는 이제 에이전트 아웃풋. 그런데 이제 A와 이제 Y 사이에는 이제 확률적인 관계가 있어서 A를 택하면 거의 대부분 Y가 나오는데 아주 운이 없어서 아주 작은 확률로 A 빼기 1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럴 때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에이전트가 A 스타를 택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 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 프린시플은 관찰은 못하죠. 그냥 이퀄리브리엄에서 A 스타를 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린시플은 그 에포트 레벨을 관찰을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웃풋은 관찰을 하죠. 근데 관찰을 했더니 100 빼기 1, 99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99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리즈너블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너 치팅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BP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99를 봐도 내가 99를 봤지만 너는 이퀄리브리엄에서 100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너는 100을 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유일한 리즈너블 빌리프라는 거죠. 나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딱 봤어요. 데이터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게임 시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게 해석한 논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이걸 가설 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무 가설은 뭐냐면 상대방이 A 스타를 했다. 이퀄리브리엄을 했다. 이퀄리브리엄 스트레치를 택했다. 그 다음에 아니다가 이제 대립 가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내가 아웃풋을 딱 봤는데 지금 아웃풋을 봤더니 완전히 엉뚱한 아웃풋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확률은 있어요. 확률은 아주 작죠. 99를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일은 상대방이 만약에 진짜로 100을 택했다면 내가 99를 관찰할 확률은 0.00001이라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100을 택했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뭐 대립 가설을 뭐 받아들이든 일단은 의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베이지안 퍼페티큘럼은 기본적으로 뭘 어씀을 하느냐면 확률이 0.0001이라도 있으면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귀무 가설을 받아들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개념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이그젬플을 더 들어주겠습니다. 요 이그젬플은 내가 만든 이그젬플인데 이게 재밌는지 사람들이 이게 어디 나오는 이그젬플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만든 겁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메멘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아마 리마인더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무슨 아마 영화도 이런 제목의 영화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에서 메멘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메멘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개의 경우는 제가 메멘토를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잘못 얘기해서 스펠링은 좀 잘못 써서 메멘투라고 보내왔구나라고 믿는 것이 내추럴한 빌리프겠죠. 그렇지만 메멘투가 아니라 모멘투라는 메시지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이거는 만약 메멘토를 보내려고 했는데 모멘투를 보냈을 확률은 상당히 낮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잘못했다고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모멘투가 아니라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컨빈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확률이 아주 낮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의심하는 게 맞지. 그거를 이거 아주 확률이 낮잖아요. 아주 확률이 낮. 메멘투는 확률이 꽤 높죠. 이건 확률이 꽤 높아요. 이때는 그냥 믿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확률이 낮죠, 아주. 그럴 때는 의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컨셉을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입실론 PB 그다음에 이제 리미트 PB라는 두 개의 컨셉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PB와 어떻게 관계되는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뭐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바구엘의 결과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응용 예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요 모델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요. 그냥 플레이어 1이 퍼스트 무버고 플레이어 2가 이제 세컨드 무버고 플레이어 1이 A1이라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면 A1이 관찰되는 게 아니라 Y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2가 A2를 리스폰드를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컨셉 입실론 PB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이걸 다 얘기하긴 뭐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PB는 시퀀셜 레셔널리티와 weak consistency 두 개인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입실론 PB는 그게 아니라 시퀀셜 레셔널리티는 그냥 놔두고 weak consistency 대신에 입실론 likelihood consistency라는 조건으로 이제 대체된 것이 바로 입실론 P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입실론 likelihood consistency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likelihood 펑션이죠. likelihood 펑션. 그래서 A1을 택했다면 Y가 발생할 likelihood,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확률이 아주 작으면, 확률이 충분히 크면, 입실론보다 크면 그때는 그냥 당연히 이퀄리브리엄 스트래티지 A1 스타를 택했다고 믿는데 만약에 그 확률이 아주 작으면 그러면 이때는 의심해라. 무조건 A1 스타를 택했다고 믿지 말고 의심해라. 아비트러리 빌리프를 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비트러리라는 것 이것이 또 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모든 것이 다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폭스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빌리프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퀄리브리엄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폭스 요령을 이제 얻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저스티파이를 굳이 하자면 요거보다 좀 더 리파인을 시킬 수는 없느냐. 물론 리파인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가지 어프로치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 같은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코로나 백신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도 이제 세이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WHO에서 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백신을 맞은 애가
잘못해서 죽는 거를 관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정부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얘가 진짜 뭐 특이 체질이어서 이상 반응으로 그랬든지.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냥 맞겠죠. 맞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겠죠. 그러나 만약 첫 번째 경우를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아주 작은 확률인데 일어났어.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빌리프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정부가 혹시 정부의 그 익스페리먼트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도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빌리프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비트러리라는 게 그게 물론 시어리티칼리는 좀 뭐 이렇게 네로우 다운 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 더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입실론 PB를 정의를 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입실론 PB는 어디 갔어? 네, 입실론 PB는 입실론 값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 이퀄리브리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입실론을 0으로 보내요. 그래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입실론 PB가 되어야 된다라는 좀 더 리스트릭션을 주면 그게 바로 리미트 PB이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도 다 입실론 PB가 돼야 된다. 그게 리미트 PB이고, 근데 리미트 PB의 문제는 그 입실론을 0으로 보냈을 때 요 빌리프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리프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리미트에서도 빌리프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또 조건을 주면 그걸 스트롱 리미트 PB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B하고 이제 같다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런 관계. 그러면 이제 그 입실론 PB가 PB보다는 더 약한 개념이라는 건 아까 이제 그 바구엘의 이그젬플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바구엘의 이그젬플을 잠깐 볼까요? 바구엘의 이그젬플을 보면 이제 S를 택했을 때 시그널이 S가 나올 확률이 아주 크지만 C가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C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C가 나올 확률이 아주 크지만 S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럴 때 PB는 아까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크루노만이 이제 그 PB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입실론 PB를 적용을 하면 입실론 PB를 적용하면 이제 스타켈버그가 이퀄리브리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C를 관찰했을 때 상대방이 S를 택했는데 C가 나올 확률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의심하라는 얘기.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말하자면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의심해서 상대가 S를 택했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C를 택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저기 퍼스트 무버 이게 S가 스타켈버그 아웃컴이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요 입실론 값이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PB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입실론 PB는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입실론 PB는 뭐 이렇게 폭스LM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PB는 조금 더 조건이 좀 강화되면, 그래서 이런 UP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Unlimited Punishment라는 조건인데요. Unlimited Punishment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스타켈버그 아웃컴이 리미트 PB가 된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현실 예를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프라이스 컴피티션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타켈버그 모형은 이제 퀀터티 컴피티션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프라이스 컴피티션 모형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퀀터티 컴피티션 모형과 프라이스 컴피티션 모형의 차이는 이제 반응 곡선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반응 곡선이 이제 퀀터티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컴피티션의 경우는 우상향하고, 요 차이가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이제 스트래티직 서브스티튜트,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스트래티직 컴플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래티직 서브스티튜트와 컴플리먼트의 차이는 그 반응 곡선이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는 거의 모든 결과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크로노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발생하지만 이 프라이스 컴피티션 모양에서는 세컨 무버 어드밴티지가 발생을 하죠. 세컨 무버가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가 스타켈버그 아웃컴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라이스를 높이겠죠. 프라이스를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두 번째 기업에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경쟁 기업의 가격을 높여주면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컨 무버가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세컨 무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퍼스트 무버는 손해를 보느냐면 퍼스트 무버도 그 동시에 하는 경우보다는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퍼스트 무버도 어드밴티지는 있어요. 그러나 세컨 무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결과도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 다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이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이즈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대 기업이 관찰을 하기를 내가 P1을 택했지만 이 노이즈 프라이스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원래 이퀄리브리엄에서는 나는 P1S를 택하기로 돼 있는데 P1S를 택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가격을 약간이라도 낮추면 그러면 지금 이 관찰되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잖아요. 관찰되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입실론 아까 이제 입실론의 크기가 바로 요 입실론이라는 것은 요 높이가 이제 라이클리후드잖아요. 라이클리후드가 입실론보다 작을 그 확률이 여기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요런 것이 이제 관찰이 되면 얘는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P1 스타켈버그 프라이스를 택했을 때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럴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택했다고 믿지를 않고 아주 프라이스를 낮게 택했다고 믿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베스트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가격을 워낙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내가 크게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렇게 디비에이트를 안 하고 결국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요 입실론에 대해서 요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확률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퍼니시를 할 수 있으면 왜 이제 스타켈버그가 살아남는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살아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다른 이그젠플을 하나 더 들어주겠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이그젠플인데 요거를 그냥 따로 떼서 하나의 다른 논문으로 좀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일단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칩톡 모형인데요. 여러분 칩톡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샌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 샌더가 어떤 말을 하죠. 메시지를 보내요. 리시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다. 리시버의 선택에 의해서 샌더의 페이오프도 결정이 되고 리시버의 페이오프도 결정이 돼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샌더는 인포메이션이 있는 애고 리시버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리시버도 약간의 인포메이션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어요. 리시버도 약간의 인포메이션이 있다.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즘 이제 그 대선 프레지던셜 캠페인 대선 뭐 공약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지난번 대선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누구야? 문재인과 누구였죠? 홍준표 하여간 문재인과 홍준표였죠. 지난번 대선의 경우.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 후보들은 자기한테 계속 유리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는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리시버는 그 말을 다 믿나요? 자,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문재인 저거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라고 딱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람들이 믿나요? 이 리시버는 이 경우에 오디언스죠. 오디언스도 인포메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오디언스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그러면 뭐 믿을 수도 있고 뭐 좀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건. 그런데 오디언스도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포메이션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인포메이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입실론, 그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작으면 안 믿는 거고, 자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플로저블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믿어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데, 근데 문제는 BP를 쓰면, 그러니까 입실론 BP가 아니라 그냥 BP를 쓰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파저티브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파저티브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면은 그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다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다 믿는 것이 리즈너블한 그 빌리프이고, 그렇다면 뭐 아무 얘기나 다 하게. 그게 현실은 아닐 거란 말이죠. 현실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비교를 해서 그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해서, 라이클리우드가 너무 작으면 그거를 이그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필론 PB나 뭐 리밋 PB 같은 그런 좀 더 그런 개념을 쓰는 것이 현실. 왜냐하면 만약 그냥 BP를 쓰게 되면 그 경우에 fully revealing equilibrium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fully separating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필론 PB라는 개념을 쓰면, 이필론 PB나 리미트 PB를 쓰게 되면 그러면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니까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진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퍼니시먼트가 아주 강하면 진짜 어니스트한 메시지만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fully separating 이퀄리움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그거는 BP로는 안 되고 리미트 BP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아마 내가 얻은 결과일 겁니다. 잠깐만요. 네, BP는 없는데, BP로는 그게 안 되는데 리밋 BP로는 된다. 네. 풀리 리빌링 아웃컴이 이제 이퀄리움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네요. 여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내시균형을 이제 리파인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그 전통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시균형의 리파인먼트라는 건 좀 더 나은 이퀄리브리엄 컨셉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면, 이퀄리브리엄,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약간 바꾸더라도 퍼터블을 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퍼터베이션에 로버스트해야 그것이 진정한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퍼터블 시키는 방법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게임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플레이어 스트래티지 페이오프니까 스트래티지를 퍼터블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페이오프를 퍼터블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퍼터블 시키는 어프로치를 쓴 게 그게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이고, 그 다음에 페이오프를 약간 퍼터블 시키는 어프로치를 쓴 게 그게 이제 그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리파이먼트에 대한 고전적인 그 책이 있죠. 그 에릭 벤담의 그 책의 제목이 Stability and Perfectness예요. Stability and Perfectness of Nash Equilibrium.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전통인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어프로치를 우리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노이즈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해야 된다. 노이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해야 된다. 노이즈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인포메이션입니다.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도 이제 게임의 이제 네 번째 요소로 보통 포함을 시키거든요. 인포메이션이 완벽한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한 인포메이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이퀄리브리엄이 진정한 이퀄리브리엄이다. 그래서 그 노이즈 프루프 이퀄리브리엄인가 그런 논문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결과도 나름대로 이제 얻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결과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결과도 그런 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과서에 뭐 실릴 정도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워풀한 개념이 아니면 이퀄리브리엄 이지스턴스가 보장이 되든가요? 하여튼 뭐 하여간에 뭐 어떤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그 노이즈 프루프 이퀄리브리엄 이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제 발표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자,
그 질문들 있으면은 질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지국, 예, 첫 예. 김병희 교수님 잘 됐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개인 치를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배웠는데요. 약간 스피드한 질문을 쓰는데 처음에 그 example에서 그 이제 그 처음에 first player one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경우에 SS만이 이제 그 0.0 뭐 1로 이렇게 만약에 C를 관찰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S라고 믿게 되는 게 S라고 믿을 사전적인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S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퀄리브리엄에서 S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prior of S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1이죠. prior of S가. S를 prior of C가. 예. C가 예. C가 0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0이기 때문이죠. 맞죠. 예. prior에서 C가 0이다. 예,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을 미리 그렇게 되도록 되기 때문에 prior에서 C가 0이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거는 prior에서 C가 0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관찰이 C를 했다면은 뭔가 이제 그거를 달리 그러니까 그 빌리프를 달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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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분들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학생분들은 뭐 게임에 대해서 좀 김종현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질문해도 좋습니다. 예, 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예. 게임 이론에 근거한 연구를 이제 한번 이렇게 잘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카운트 인투이티브한 어떤 피나미나를 그 게임 이론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더 잘 설명하는 이제 게임 이론 모델이 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일종의 보면은 이제 그 카운트 인투이티브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 게임 참여자들의 어떤 그 레셔널하지 않은 판단, 그러니까 저기 설명되지 않은 그런 레셔널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결정들을 모델을 더 발전시키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레셔널한 거를 포기하고 어떤 약간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약간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네네.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프레퍼런스의 문제 또는 빌리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프레퍼런스나 빌리프는 만약 그 레셔널리티를 포기하면 나는 그건 경제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냐면 나는 뭐 80년대, 90년대에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디 가능한 한 사람들은 레셔널 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흥미있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지, 레셔널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레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미스의 어프로치인데, 그래서 뭐 그 혹시 여기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미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는 뭐 경제학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요즘 대세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미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거는 내가 뭐 거슬릴 수는 없는 거고, 역사의 흐름을 내가 거슬릴 수는 없는 거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부안해동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난 그 비헤비어럴 이코노믹스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뭐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한다. 이게 뭐 할 얘기가 더 있나요, 거기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거야 뭐.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합리성을 가정하고 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비헤비어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합리성을 이제 제가 전에 뭐다가도 글을 쓴 게 있지만, 작년에 그 노벨, 금년 말고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밀그롬 옥션 티어리의 이제 밀그롬하고 윌슨, 그 중에서 두 사람 다 이제 내 어드바이저인데, 윌슨은 그야말로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합리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믿음, 이런 게 강한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좋게 보였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베커를 많이 생각을 하죠. 베커도 그런데 나는 베커보다 오히려 윌슨이 더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비헤비어럴 이코노믹스나 이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이게 맞물려 있는데, 바운디드 레셔널리티가 이제 현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퍼펙트 레셔널리티를 약간 포기하고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로 가면서 그 진화 게임 이론도 이제 많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그 사용이 되었는데요. 러닝이라는 리티처. 그것도 이제 윌슨은 굉장히 그 수업 시간에 저기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윌슨 말대로 나는 그걸 좀 우습게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에볼루셔너리 게임 때도. 그래서 아무튼 에볼루셔너리적인 어프로치를 나도 이제 그 익혀서 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튼 레셔널리티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예. 좋은 경제학 연구에 대한 의견 감사드리고, 예, 또 덕분에 저기 게임 이론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구 교수님 아까 질문하시는 게, 저도 이제 이 논문이 한 2000년쯤에 이제 잠깐 시작을 했다가 바로 그 문제, 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거 별로 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 10년이 뭐야, 거의 15년 이상을 썩혀놓고 있다가 약간 이제 세월이 좀 달라져서 요새는 이제 이걸 썼더니 또 비헤비어럴 이코노믹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아킬레스건입니다. 사실 이 비헤비어럴 한 약간 그러니까 난 베이지한 어프로치잖아요. 난 베이지한 어프로치,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에비던스를 좀 더 찾아봐라 막 이러는데, 가능한 한 저는 베이지한 어프로치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뭐 그쪽으로 조금 더 뭐 같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뭐 게임 이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이해하기로는 이 이제 전통적인 PB는 어떻게 보면 빌리프 이너시아를 좀 상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믿어야 된다. 네, 네, 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블랙스완과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2007년 8년도에 뭐 이제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사실 뭐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장세가 이제 이어갈 거라고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 고수를 했었는데, 사실 뭐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제 일부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투자자가 이제 반대로 이게 이제 시장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1조인가 2조인가를 벌었어요. 네. 그런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셋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입실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남들이 보기엔 입실론이지만 사실 본인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셉이 좀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실 여기서 물론 이제 인컴플리트 게임이고 이제 모든 게임 스트럭처가 다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엡실론에 대한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리스폰스를 보면은, 교수님은 이제 그걸 비해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다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스트럭처를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예, 예. 인포메이션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있는데 예, 뭐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생각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플레이어는 뭐 빌리프 이너셜을 갖는데 네, 다른 플레이어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아니, 좋은 생각을 질문입니다. 예, 해서. 예, 예. 그 발표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파인 쪽보다는 그 퍼스트 무버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리파인 쪽 말고 네. 좀 넓히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리파인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더 리파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스트럭처를 집어넣으면 네. 코스트나 베니핏을 또 넣고 뭐 밸류 하여튼 뭐 그러면은 더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해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해볼 만한 얘기고, 레퍼리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논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하려고. 그거는 진짜 해볼 만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고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나요? 시간이 많이 되고 이제 김 교수님이 이게 렉처 하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피곤하실 때. 자,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시 equilibrium refinement에 대한 아주 개념을 이 시퀀셜 스테켈버그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하고 계신 이제 최첨단 균형 개념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fully revealing equilibrium, separating equilibrium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말 그동안에 이제 연구 업적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자, 학장님께서 없으면 감사한다고 예.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렉처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기로 하죠. 예. 예.